아주 오랜 시간 바다 깊숙이 묻혀있던 비밀과 마주한 순간, 인간은 수백 수천 년 너머의 시간을 거슬러가며 역사의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게 되는데요. 오래전 바닷속 깊이 좌초된 배들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배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배를 만들어 강과 바다를 다녔습니다. 비복리 통나무 배가 그 사실을 들려주고 있죠. 이 배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배 중 가장 오래된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에도 여러 척의 배가 등장하는데요. 십수명의 사람이 탑승해 고래를 잡는 배가 선사시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실물 유물로 확인된 배 중에는 영흥도선이 있는데요. 통일신라시대 해양용 선박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가 발굴된 옛 선박은 고려시대 배인데요.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마도 1, 2, 3호선이 대표적이죠. 통나무를 여러 개를 연결한 평저형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애판에 같은 경우는 아름드리 통나무를 휘어있는 형태 그대로 한 단 한 단 올렸고요. 가룡이라는 구조와 차가룡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생강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세로형의 선수의 구조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우리나라 전통 한선의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배는 내구성도 좋았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고려는 당시 원나라의 강요로 900척의 배를 건조했고 원과 연합으로 일본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본 원정에서 태풍을 만났고 이때 원나라의 배는 돌풍에 모두 무서졌지만 고려의 배는 대부분 무사했다고 합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배는 일반적으로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 구조인데요. 이는 바닥이 V자에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첨저선과 대비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선조들은 평저선 배를 만들었을까요? 고려시대에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조운 제도가 실시됐는데요. 이때 남해와 서해 항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남해안에서는 썰물로 갯벌이 드러났을 때 배가 넘어질 위험이 적은 평저선이 더 안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발굴된 마도 1호선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배는 1208년 전라도 포구에서 출항했죠. 전라도 지역의 곡물과 특산품을 가득 싣고 개경을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태안 앞바다에서 순식간에 배가 좌초됐지 뭡니까? 그렇게 배는 바닷속 깊이 침몰하게 되었죠. 마도 1호선은 좋은 선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목간입니다. 화물표로 쓰인 목간에는 출항 시기와 수신자 등이 적혀 있었죠. 고려 말 잠시 중단됐던 조우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는데요. 조선시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마도 4호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목간에 적힌 글자를 통해 전남 나주에서 한성 광흥창으로 가는 조은선으로 밝혀진 것이죠. 태종은 무려 251척에 달하는 조은선을 건조해서 삼남 지방에 배치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대동법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물동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한 배들을 임대를 해서 조운을 하게 됩니다. 한강변에서 움직였던 경강 4선, 그리고 각 지방에서 개인들이 소유했던 치토선을 조운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왜 배는 물류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조은선 한 척은 1000석까지 운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말 5,000마리는 8,000석을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하며 농군 600명이 200석을 운반한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배를 이용한 해상운송과 말과 사람을 활용한 육상운송은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전통 배의 활용이 돋보이는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해전의 주력 군선이었던 한옥선이죠. 한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구조의 갑판인데요. 때문에 노를 젓는 격군들은 판옥 안에서 안전하게 노를 저을 수 있었고, 병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적을 내려다보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평저형 구조였던 판옥선은 보건성도 높아 사격의 충격에도 흔들림이 적었는데요. 이는 대형 화포를 발사하기에 유리했죠. 또 넓고 평평한 갑판은 더 많은 군사와 화포를 배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요인은 조선 수군의 원거리 공격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명종 10년 1555년에 을묘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바다에서 이를 막아야 할 우리의 맹선과 소형 경계선들은 전혀 대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장한 것이 그 유명한 판옥선입니다. 조선 정부는 이 판옥선을 꾸준히 건조하여 임진왜란 이전까지 상당수의 판옥선들을 맹선과 대체하였습니다. 실로 판옥선은 임진왜란을 극복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일찍부터 우리만의 기술로 배를 만들고 바닷길을 활용하고자 했던 선조들. 우리 해안의 지형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선조들의 지혜가 옛 선박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